Welcome. This is Awakening Designer TV. 오늘은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차가 며칠 전부터 문제가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휠 얼라이먼트 문제와 뒷타이어 두 곳의 펑크 문제와 어제부터 문제가 생긴 저속대 가속 페달을 밟고 후에 움찔하고 울렁거리는 증상, DPF가 발동할 때 더욱 울렁거리는 증상, 문제는 에어 컨트롤 밸브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VGT 액추레이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소리를 맡겨놨습니다. 돈을 벌라고 하니까 차 고장난다 라는 머피 법칙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 삶이 그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한 단계 앞선 생각을 하면 몇 달 후 차 고장나는데 그때 수리를 위해서 오늘 미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차 수리 문제로 지금 풍요가 발동하는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사건이 만들어지기 전 미리 사건을 해결할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런 생각을 했지요. 상의자에게 등신아 그만 좀 하자. 양아치 소리 들어가면서 빈곤에 쩔어 사느니 이렇게 빈곤하게 살아봐야 죽도 밥도 안 된다. 풍요를 무한정 열어라.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카르마 원리도 있고 이번 생에 치루어야 할 체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수행자가 리딩하는 것처럼 현생에 잘 사는 것은 전생의 복덕이라고 단편적인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원리는 매우 섬세하고 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수조년을 윤회했습니다. 바로 전생의 영향력이 좀 강한 면이 있지만 막대한 카르마 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그것을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카르마를 일개를 풀어낼 때 수십 개의 카르마를 더 만듭니다. 이 카르마 시스템은 이 지구가 속한 우주에서 우주를 구동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우리를 감옥 행성에 가두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딴 것들은 게임 중독자들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게임을 했는데 한 번에 끝내야지 계속 이유를 만들고 꼬리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야를 창조한 자나 그 하부에 있는 모든 생물 존재들은 타인으로부터 에너지를 갈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각하고도 심오한 영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근원의식과 마야 중생들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불쌍한 마음도 환상이고 지독한 공허도 환상이지만 어쨌거나 측은지심 마음이 느껴집니다.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도 쓸 데는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쓸 데를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주파 잡음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바꾸고 마이크도 바꾸고 다만 돈이 없을 뿐입니다. 돈을 벌면 쓰고 남아도는 지점까지 넘어서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트럭도 한 대 더 사야 하고 돈 쓸 데는 많습니다. 고대로부터 영적인 사람들은 환생 때 부자가 되면 타락한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회를 보면 부자로 금수저로 태어나면 건방지거나 도덕적 결함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모든 전생을 고도의 수양적으로 살았다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최신 영적 지식에서는 빈곤이 오히려 깨어남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편이 많으며 더욱 영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문제이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단순해서 복잡하게 많은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영성 유튜버가 말한 것처럼 돈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10가지가 넘나 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 관계가 복잡해질 거야.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 할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누군가는 가난해질 거야. 제로섬 게임처럼. 또는 돈은 해소성이 있어 무한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또는 돈을 벌려면 애써야 해 라던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무의식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재의식을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문제는 우리가 환생 때 이미 잠재의식은 3D 지구에서 훼손된 경향이 있다고 채널링 메시지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미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을 지구에 태어날 때 잠재의식에서 잡탕이 되면서 뜻대로 설정대로 잘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후천시대에 애쓰며 돈을 번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기존 끌어당긴 법칙 더 시크릿 유도 그와 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사념과 마음 작용을 만들어내야 하고 원기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런 유가 선천시대에 쓰였던 애쓰며 하던 시대에 쓰였던 방식이지
지금은 진화된 방식으로 창조를 불러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시크릿 유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돈이 많아져서 문제보다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풍요가 없으면 나눔을 할 수도 없고 남을 돕지도 못합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도 내가 풍요로워야 남을 도울 수 있다 말했습니다. 풍요롭다는 것은 여유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의 돈을 써도 충분히 여유롭다는 이유에서죠. 2월 중순 이후 3월 초 이후부터 요즘 일 때문에 조금 바쁩니다. 일부 쓰레기와 청소하고 벌목만 있으며 나중 추가되는 화장실 철거 문제와 기타 뒤편의 컨테이너 3개 철거도 주문할 것 같습니다. 7평대 화장실 철거는 정화조를 드러내는 문제는 아마도 건물주가 와서 설계도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냥 하수 처리된다면 포클레인으로 깨고 덤프트럭으로 실어가는 문제이므로 간단합니다. 우연히 앞 공장 이사가 불러온 벌목업자와 환경업자 2명 중 한 업자를 만나게 되어 아래 공장 화장실 철거를 정화조 처리까지 의뢰를 했는데 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또 정화조 빼고 콘크리트 헐어버리는 것만 6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니 처음에는 사람이 좋은데 나중 갈수록 에고의 욕심이 과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든 금액을 더 받으려 하고 또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는 중간 다리입니다. 애초에 콘크리트만 깰 거면 제가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불러서 처리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에 벌목 때문에 온 업자도 사실 구축물 해체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5톤 넘어가면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법적 규제 절차를 따라야 하죠. 600만 원은 아마도 건물주가 노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철거하고 업자에게 덤프 불러주고 처리하는데 비용을 지불해 주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세상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 저자본으로는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신념으로 작용하여 풍요의 방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철제 철거와 청소 쓰레기 처리 문제는 처음부터 영원에서 시작해서 고객에게 중간중간 비용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법을 끌어오려면 마법사 수련을 해야 합니다. 원소 의식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매사 고요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겠지요. 마법사는 내면과 연결이 흐름이 꾸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오늘 괜찮다가도 내일 싫은 게 나올 수도 있지요. 인생사 세웅지마 기륭화복과 관련한 변화에 따라 어느 날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내면과의 연결이 있다면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Welcome. This is the Awakening Designer TV.